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구주차 강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매수 우선 종목을 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 펼쳐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명강의 이어주실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추세를 판단하는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매매할 때 이런 5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차트 강의하면서 그 이동평균선하고 차트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5일부터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차트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차트를 제대로 본 게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초보자 시절에는 철저하게 가치 투자가 대세였어요. 왜냐하면 차트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다가 이제 98년부터 사이버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 98년 5월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사이버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HTS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개인들이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바로 차트예요. 네. 왜냐면 가치 분석은 좀 어렵거든요. 시황은 아무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차트를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게 뭐냐면 딱 세 가지면 된다는 거,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이동평균선. 세 번째, 거래량.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이제는 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평균선하고 캔들 두 가지만 남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왜 이동평균선을 강조했냐면은 원래는 이제 3대 요소가 뭐냐면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의미가 퇴색됐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IMF 이전만 하더라도 어땠었냐면은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날 당장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엔 거래가 절대 안 됩니다. 네. 수요일에 재기가 돼요. 그러니까 초단타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증권회사를 살려주려고 지금처럼 하루에도 100번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8년 이전이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5만 주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만 주가 손바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늘 샀다 오늘 팔 수는 있지만 그거를 두 번 이상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8년 이전에 그 거래량은 100% 손바뀜이죠. 지금은 100번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10만 주가 거래됐다. 그러면 98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는 10만 주가 거래됐으면 10만 주가 정확하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한쪽에서는 매수, 한쪽에서는 매도. 근데 지금 어때요? 10만 주가 예를 들어서 박미라 씨하고 저하고 짜고 만주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네. 그럼 실제 손바뀜은 몇 주예요? 만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요즘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일부러 음봉 만들면서 올린 종목도 있고 막 별의별 이제 그 작전 세력들이 수법을 다 동원하는데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동평균선을 강조하냐면 그나마 가장 보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본강의 들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이제 그 업종을 보자.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하고 차트를 동시에 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라는 거죠. 이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후반부에 이제 오늘 이제 보조 지표 얘기까지 나오겠지만 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조 지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현재 나와 있는 각종 보조 지표들은 알고 보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전 거예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졌느냐? 그때는요, 파생이 없었어요. 무조건 현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그 현물 메커니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자, 파생이 생겼죠. 프로그램 매매 생겼죠. 거기다가 뭐, 별의별 게 다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차트라든가 보조지표 갖고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이 정도 보면 무난하다 싶은 정도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항상 시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종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볼 때 가치와 차트를 섞어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달라.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5일 이동 평균선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자, 5일부터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1, 조건 2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 1은 뭐냐면 5일 이동 평균선 돌파 후 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가 5일 이동 평균선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종목의 1분봉이 1분봉에 60분과 120분이 있거든요. 이게 돌파되면 매수하고 이탈되면 매도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써먹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5일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걸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난 그 9월 7일에 5일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 녹색이 이게 5일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게 5일선입니다. 여기 5일선인데 일봉상으로 5일선 넘어간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단기 매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밑에서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 최소한 5일선이 돌파가 돼야지 그때부터 뭐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데 그러면 5일선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1분봉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요 파란색이 요게 이제 60분 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이 120분 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텍스트에서 말씀드렸었죠. 60분 선이 120분 선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10시대 후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60분 선이 120분 선을 돌파했거든요. 빨간색을 네. 이때 매수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보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일봉상 트렌드가 좋을 때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오자는 거죠. 만약에 중기 투자 같으면 사실 5일선이 깨지든 21선이 깨지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5일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첫 번째가 뭐냐? 5일 이동평균선 돌파 후에 매수한다. 이건 뭐냐?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 당연히 이제 그 일봉 차트니까 5일 이제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돌파한 종목에 대해서 1분봉을 보면서 60분 선이 120분 선을 돌파하면 매수, 이탈한 매도. 요거만 반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보면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한 2, 3% 정도. 네.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좋냐?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가 있으면, 자,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더 빠질지, 그 21선까지 이탈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5일선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확률상 높다는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다시 뚫고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지만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뭐냐? 확률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업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단기 매매할 때 딱 맞게 활용해 주면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한 건 뭐냐?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게 5일, 20일, 60일, 120일, 뭐 이렇게 딱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5일은 거래일수로 보면 5일인데 며칠이죠? 일주일이잖아요. 네. 20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개월이고요. 60일은 3개월인데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게 유행해요. 뭐 11선이라든 뭐 33일선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것만 봐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설명도 이제 보태서 해드리겠고요. 5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단순한 그 기준인데요. 단기 매매할 때만 적용하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일봉 차트가 5일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만 하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순서대로 이번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선 하면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흔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이동평균선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책에서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평택촌놈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저의 이론이죠. 네.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봤든 어떤 강의를 들었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100% 맞진 않지만 확률상 높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아마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여태까지 완전히 잘못 이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눌림목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사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하는데 주식 이론을 발표하는데 추상적이면 말이 됩니까? 구체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을 파악하고 기준을 설정하는데 추상적으로 눌림목이다. 도대체 언제가 눌림목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21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우량주 저점 매수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개별주도 됩니다. 하지만 우량주는 정말 적중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주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작전주, 세력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중에서 21선에 대해서 사실 많이 왜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선을 급격하게 이탈했다 갑자기 또 폭등하고요. 또 반대로 전혀 문제 없을 듯이 날아가다 갑자기 폭락하고 그게 개별주인데 우량주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치열하게 매매 경합이 펼쳐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왜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론은 개별주보다는 우량주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추세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활용 방법이란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 21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락 추세일 때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대로 똑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배웠던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목을 파악한다. 두 번째, 우량주에 아주 유용하다. 세 번째, 추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락 추세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네. 상승 추세에서는 21일이 이탈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추세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를 판단할 때 일봉 차트 이동평균선이 뭐라 그랬죠? 60이라고 120이라 그랬죠. 그래서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상승 추세. 61선이 120선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는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자,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종목의 추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네,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반대로 돌파했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무조건 21선 돌파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할 때 완전히 엇박자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선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계셔도요,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하자 그러면 직장인들은요, 추세 판단하는 거하고 21선 활용 방법 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도요,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어요. 추세 판단은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61선과 121선을 보는 겁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61선이 120선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이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차트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아차를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제 기아차가 사실 2009년부터 올라갔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건 안 보여드리겠고요. 예, 바로 이제 이 구간인데요. 2009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자,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 추세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자, 61선이 121선을 돌파한,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뭐다? 상승 추세라 그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9년이었죠. 2009년 4월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 구간이죠. 파란색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네. 요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보세요. 자, 2009년 내내 그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상승 추세죠. 2010년에도 어때요? 쭉 상승 상승 추세네요. 추세죠. 네. 그러다가 2011년에 여기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상승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9년 4월에 상승 추세가 시작돼 갖고 2011년 8월에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년하고도 5개월 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걸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더 잘 보이죠? 자, 이랬을 때 보시면은 분명히 자, 2009년 4월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이제 돌파했잖아요. 돌파했다는 게 뭡니까? 61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이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검은색 21선이거든요. 네. 자, 검은색 이 21선인데 보세요. 이탈했던 구간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번엔 이제 제가 박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검은색 이탈했었죠. 네, 딱 보이네요. 여기서도 이탈했었죠. 여기서 이탈했었죠. 여기서도 이탈했었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기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상승 추세로 딱 전환된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은 한 8,000원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네. 그때 여기서 눌림목에서 매수했어도 얼마입니까? 이걸 제가 수평선으로 그려드려 볼까요? 자, 이때 대충 매수했다고 쳐본다고 하더라도 12,000원이 안 돼요. 여기서는 13,000원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16,000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작년에 거의 뭐 8만 원. 8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조금 전에. 직장인들은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 판단하고 21선 활용하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그럼 반대로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 때 어떻게 하냐 이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은 아주 최근 걸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2009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009년 봄에 여기서 딱 크로스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상승추세로 전환됐잖아요.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을 돌파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2009년 4월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추세가 시작이 됐고, 네. 또 그 전에 보면은 2008년 11월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됐죠? 그럼 그때부터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21선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수한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고. 네. 그럼 이번에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21선 돌파했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여기서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원리가. 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21선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책들, 강의들, 심지어는 그 시스템 매매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1선 돌파하면 매수가 나와버려요. 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일 때 21선 돌파했을 때 매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단기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최악의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확인을 하고 21선 이탈했을 때 들어가서 눌림목 매수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21선 반등 났을 때 그때 던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그때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번에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다른 이동평균선보다 21선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종목이 있으면 추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추세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첫 강의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책을 쓴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주식종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개인들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매수할 종목이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몰라요. 가치가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모른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린 게 바로 추세 판단이고, 그 다음에 21선을 이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1선 요거만 보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어요. 이거대로만 보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봐도 크지가 않다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VOD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60일 이동평균선과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활용 방법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0일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확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1차 매수와 1차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건은 뭐냐? 자, 61선 돌파했을 때 1차 매수하고 반대로 61선 이탈했을 때 1차 매도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무조건 중기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자, 요건 제가 120일하고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건 뭐냐?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다?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 네. 12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확인. 그러니까 120일은 2차 매수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61선을 돌파하면 1차 매수, 121선 돌파하면 2차 매수 이러면 돼요. 반대로 61선 깨면 1차 매도, 120선 깨면 2차 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21선 원리하고 좀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거는 21선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21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상승 추세일 때하고 하락 추세일 때 이제 어떤 활용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보세요. 현재 나가고 있는 차트가 뭐냐면은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녹색이 5일선이고요. 검은색이 21선, 파란색이 61선, 그다음에 빨간색이 121선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원리로 해주느냐? 이 캔들이 이제 현재가가 계속 이제 부딪히는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자, 작년에 언제 매수 타이밍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61선을 돌파하면 1차 매수한다. 자, 파란색 여기 돌파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21선을 돌파하면 2차 매수한다. 그러면 61선 돌파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하고요. 네. 121선 돌파했을 때 2차 매수하는 거예요.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쭉 보면 계속 올라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추세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개별주는 잘 안 맞을 수가 있다고요. 우량주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올해 그 봄이었었죠. 자, 61선을 먼저 이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매도. 121선 이탈하니까 2차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평균치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그때 61선 돌파했을 때 1차 매수하고 120선 돌파했을 때 2차 매수한다고 쳐도 대략 80만 원 좀 넘는 가격이 됩니다. 이게 수평선으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올해였죠. 61선 이탈할 때 1차 매도하고 120선 이탈했을 때 2차 매도하면 평균적으로 125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 매수 매도를 해도 5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 써먹느냐. 우량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중기 투자하는 경우에 이걸 써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눌림목 매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접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선은 무조건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하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매도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건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차, 2차 매수와 매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아주 쉽잖아요. 네. 개별주보다는 우량주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냐면요. 쓸데없는 차트 이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충실하셔도 돼요. 이것만 충실하셔도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또 추천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차트 이론 중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21선하고 그 다음에 61 플러스 120을 요 조합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직장인들은 아주 편한 거죠. 그래서 시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향이 지수가 간다. 그래야지 확률상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향이 이제 안 좋다. 그럼 안 하는 게 상책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 뭐 판단해보고 목표 주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볼 때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딱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240일, 그리고 48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40일 이동평균선 하면은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마 박미라 씨도 그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네. 대세 상승이다. 네. 대세 하락이다. 그 기준이 바로 240일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61선 돌파했는데 대세 하락 상승이라고 그러고. 네. 그 사실 말이 안 돼요. 240일이죠.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세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1년 이동평균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상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60일 갖고 판단하는 거죠? 60일은 얼마입니까?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실제 거래 일수가 이제 20일이니까. 그러니까 60일이라든가 120일은 뭐냐? 중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은 1차, 그러니까 3개월의 어떤 평균치잖아요. 그 다음에 120일은 6개월의 평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기로 보는 거고, 240일은 무조건 대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지수가 또 현재 가격이 무조건 240일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건이 1, 2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241선을 이탈했다. 이게 종목이든 지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기 투자는 하면 안 돼요. 단기만 매매하세요. 왜? 대세 하락이니까. 네. 반대로 241선을 돌파했다. 이때는 단기 투자는 하지 말고 중기 투자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세 편승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241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를 보여드리면 아주 리얼하게 지금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럼 잠깐 요걸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0이라고 480일만 남겨둘게요. 자, 현재 이 짙은 색깔이 이게 240일이거든요.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예, 거죠? 보라색으로 네.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비슷한 게 이제 480일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241선 위에 있으면 대세 상승, 아래 있으면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변곡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예, 이때 보면은 여기서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좀 전에 보고 계신 게 이게 지금 24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살짝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에 한번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돌파가 오래됐다가 또 여기서 이탈되고 다시 돌파한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장기 투자할 때.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게 있습니다. 올해는 차트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왜냐? 변수가 워낙 많아요. 아,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맨 후순위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수급을 보면서 시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종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본다. 근데 시향을 보든 종목을 보든 차트는 어떤 때는 참고하고 어떤 때는 참고 안 한다 하더라도 맨 후순위다 그랬잖아요. 왜냐?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예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현물만 있던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네. 파생이 개입이 돼버리면서 막 이상하게 된 거라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요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240일선을 보면서 대세를 판단하자. 이거는 확실한 어떤 이론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48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2년 흐름을 파악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네. 정말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종의 뭐 수급도 아니고요. 네. 경제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면 그 과거에 대한민국의 경제 동향이 480일로 다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돌파가 되면은 초중장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라인을 한번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장기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보시면 이게 90년대부터 나오거든요. 네. 왼쪽이 90년대예요. 그런데 보면은 IMF가 터진 게 이제 97년 그 말이었잖아요. 11월이었는데, 자, 그때 보시면 언제 하락했느냐? 이미 95년에 한 번, 96년에 한 번 이미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제가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98년에 한번 돌파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 상승 이후에 2001년에 돌파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로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왜 예외로 두셔야 되냐면은 이때는 9.11 테러 이후에 한 거품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갔던 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아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 딱 닥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미 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정말로 아주 거대한 흐름의 어떤 경제 동향하고 사이클이 맞아요. 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탈되고 나서 IMF가 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아주 묘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자,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장을 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481선이 이탈됐다가 돌파됐다가 일타됐다가 돌파됐다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차트 볼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항상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41선, 481선은 꼭 참고하시라. 이걸 꼭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일 이동평균선부터 480일 이동평균선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골고루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요건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용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일봉 차트상 현재가가 5일선을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종목의 1분봉을 보시면 60분 선이 있고 120분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분 선이 120분 선을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하면 매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5일이고요. 그 다음에 20일은 어떻게 하느냐? 상승 추세였을 때는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하고 늘림목 매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돌파했을 때 매도한다. 왜냐? 그게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리지만 이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21선이 이탈했을 때 그때 딱 매수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계속 내려가요. 종목이라든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21선 돌파했을 때가 단기 고점이에요. 근데 그때 매수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주식 이론이라든가 책들을 보면 21선 돌파했을 때 매수라는 사인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에서는 맞아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완전 단기 고점에서 매수시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올 여름에도 그랬었잖아요. 올 여름에도 예를 들어서 21선 보고 매매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죽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올 여름에 한번 움직임을, 이동평균선을 한번 잠깐 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짧은 것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1선만 보고 매매하면 어떤 불상사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올 여름이었습니다. 자, 기존의 이론들은 어떻게 되냐. 21선 돌파한 매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자, 검은색 21선이니까 여기서 매수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탈하면 어때요? 매도죠. 돌파하면 또 매수해요. 이탈하면 매도죠. 이러다 사람 지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미 추세는 하락인데요. 이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이제 컨셉인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 드렸었잖아요. 자,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서부터가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일 때는 21선 돌파했을 때 오히려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 6월 중순경에 이제 그 지수가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60일이 120일 이탈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색 21선 위에 여기선 다 단기고점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1750에서 1775선 사이 그때 매수하자. 왜? 여기서 매수하지 말자고 했더니 이거 바로 그런 차트 이론까지 다 접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60일하고 120일 설명드리겠는데 60일은 간단합니다.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 120일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61선 돌파하면은 1차 매수, 120선 돌파하면은 2차 매수, 또 반대로 60일을 이탈하면 1차 매도, 120일 돌파하면 2차 매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말씀드렸잖아요. 60일하고 121선 돌파했을 때 순차적으로 매수했어도 82,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도로도 125만 원대입니다. 그냥 대충 해도 5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도주일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업종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도 업종에서 대장주를 매매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죠. 왜? 주도주가 대장주 올라갈 때 누가 샀겠냐고요.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 거거든요. 뭔 가치 평가냐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일하고 120일 그렇게 보자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0일하고 480일인데 240일은 뭐다? 대세 상승과 하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40일을 돌파했다, 이탈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는 거죠. 이탈했으면 뭡니까? 대세가 하락이 된 거니까 중기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돌파했다 그러면 단기보단 중기 쪽으로 해주는 게 맞겠고요. 480일은 뭐냐?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에게 참고 사항인데요. 이게 참 묘하게도요. 이탈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년 뒤에 경쟁이 터지고 그래요.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년 뒤부터 굉장히 호황이 와요. 그래서 480일선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 뭐냐, 뭐 이런 네.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삼성생명인데, 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시향이라 그랬잖아요. 시향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번 480선을 한번 쫙 보세요. 예의 없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481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투자하면서 봐야 될 아주 초중장기 지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일 때 그리고 역배열일 때도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정배열은요,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선이 이제 5일부터 뭐 480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5일은 단기, 20일도 단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일, 120일이 중기인데, 이제 정배열은 뭐고 역배열은 뭐냐?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 이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이고요. 역배열은 뭐냐? 정반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아주 초강력 상승 종목은 정배열 상태입니다. 반대로 계속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역배열이에요. 그걸 바로 말하는 게 정배열하고 역배열인데, 불완전 정배열이나 뭐 완전 정배열이나 어쨌든 간에 정배열일 때는 뭐냐? 중기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왜? 상승 추세니까. 그 다음에 상황별로 이제 단기 투자하시고요. 반대로, 불완전 역배열이든 완전 역배열이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단기 투자입니다. 왜?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은 것들은 완전 정배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완전 역배열도 나오는데, 가장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장 약한 종목들은 역배열이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정호영 대표님과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황을 잘 예측하신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조지표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 시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대표님만의 이 보조지표에 대한 철학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조지표를 참고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정말로 올해가 24년째 주식 투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 전문가들이 나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해보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20년 전 일을 다 기억을 합니다. 왜? 실제로 했으니까. 근데 10년 전에 보조지표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선물이 언제 도입이 됐냐? 96년부터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옵션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목 선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지표는요, 일단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지표들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현물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파생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이제 왜 무용론을 주장하느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거는 매수 신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매수 구간입니다. 근데 다른 걸 보면 어때요? 관망이에요. 반대로 어떤 보조지표를 보면 이거는 좀 매도 구간입니다. 혹은 관망해야 됩니다. 왜? 매도 구간이니까. 근데 어떤 거 보면 보유하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지표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만 쳐도 뭡니까? 5가지, 6가지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보세요.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근데 자, 상이한 보조지표 2개 이상에서 동일한 신호가 나온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럼 뭘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차트를 볼 때 무조건 뭘 보느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나마 아까 제가 그랬죠. 거래량도 무시한다고 요즘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는 하지만 큰 의미는 안 둬요. 다만 더 이상 보조지표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이 종목 이거 내가 적중했다. 이거 사라. 근데 올라갔다. 근데 보조지표를 통해서 적중했다. 근데 그 매수 사인 나왔을 때 다른 보조지표는 매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 나오면 결국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똑같을 수가 없냐? 똑같은 말이 안 되죠.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냐? 변수 설정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가지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이게 변수 설정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어떤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수치가 좀 높이거나 낮추면은 관망이 될 게 매수가 되고 또 관망이 될 게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다는 거예요. 한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의 매매를 참고할 때 보조지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보조지표로 지수 분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확인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확실하게 하락합니다.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이거는 봐줄 수 있지만 절대 저점이나 고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하신 지 20여 년이 훨씬 넘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럼 20년 전에는 어떻게 종목 발굴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처음에요. 네. 증권사 객장에 갔을 때 제가 초보자 시절만 해도요. 증권사 직원한테 귀동냥하는 게 그게 정보였어요. 그 진 같으면은 정말 그 뉴스에서 흔히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을 커피까지 사주면서 정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수수료는 또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증권회사는 땅 짚고 헤엄쳤죠. 요즘 증권회사 직원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좀 불쌍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는데도 수수료가 워낙 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치 분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 판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 가치 분석 잘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이제 10년 전에는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보조지표를 같이 봤었는데 5년 전부터 확실하게 이제 보조지표를 버렸었고요. 현재는 저는 수정지수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려는데 수정지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지수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정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네.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그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냐? 수정지수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과 별도로 이 평택총론 정호영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에는 주식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이제 차트인데요. 주식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황인데요. 시황을 왜 보느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부터 두 달 뒤에 상승할 것 같다. 현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반대로 지금부터 두 달 뒤에 지수가 300포인트, 500포인트 빠진다.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서서히 갈 거냐 아니면 빨리 올라갈 거냐 또 적당히 한 100포인트 올라갈 거냐 한 4, 500포인트 갈 거냐 이걸 보고 비중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반드시 보세요. 초보자들이 시황을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황을 첫 번째 먼저 보시고 두 번째가 뭐냐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요. 중기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가치 판단하면서 절대 저평가 종목을 고르고 단기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차트 세 번째가 차트인데 자 개별주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참고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차트만 봐야 돼요. 왜? 개별주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 세력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봐야 되고 우량주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참고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개별주보다 더디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교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보셔도 문제가 없고 우량주는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업종 흐름과 세 번째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분석할 때 시황과 가치와 차트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관한 것들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직장인들 21선하고 61 플러스 121 이것만 보시면 차트 그냥 완전히 마스터가 됩니다. 쓸데없는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책에서 보면 그것만 보고 하셔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차트 관련 서적 보지 마시고요. 보조지표 절대로 보지 말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 사이트에 의견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의 노하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강의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